퇴근길 이 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또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후웨더 시간이죠.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 톡파원분들 직접 연결해서 현장 날씨와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부터 살펴봅니다. 오늘은 광명시 차례입니다. 광명시 톡파원으로는 기상 전문가시죠.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맹소영 이사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광명 날씨 말씀해 주실 때 머리 위에 구름, 눈앞에 시야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과연 기상 전문가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광명 날씨가 어떨까요? 이번 주에 한 조합원님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네. 시민체육관 주차장에 설치된 3호기 시민 햇빛발전소 패널에 꽃가루인지 이게 미세먼지인지 어, 뿌연 가루가 덮여 있다. 물 청소 언제 네.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아마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는 빗물이나 순수한 물을 이용해서 패널을 자연 세척을 하기 때문에 음, 큰 그런 어떤 세척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데, 또 일부분들은 이 태양광 패널 표면의 유해 성분이 이 빗물에 또 흘러나오진 음, 않느냐라는 뭐 음. 걱정도 있는데, 이런 건 전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번 주 꽃피는 계절,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으로 나온 이번 주는 오늘도 대기질 예보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음. 더 팁을 드리자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오는 대기질 관측 자료와 예보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네. 이곳에 주변 지역, 내가 원하는 주변 지역의 공기 예보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해서 문자 알림을 신청을 하시면, 음. 내가 지정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보일 때 아침 7시쯤에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네. 주 초반에는 좀 괜찮은 듯 했는데 어제 오늘 7시부터 이 알림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좀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봤더니 서울과 인천이 나쁨, 그리고 오전과 밤에는 경기 북부와 나쁨이 일시적으로 이제 나쁨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8시쯤에 김포가 세제곱미터당 82 음. 마이크로그램이면 매우 나쁨을 상당히 넘는 음. 수치였는데, 음. 광명은 그래도 낮 동안에도 하루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 한낮 기온도 쏙쏙 올라서 낮 최고 기온도 18도대로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심하지 않고 온도는 따뜻하고 그랬네요. 그 광명 시민에너지협동조합 그 광명 동굴의 태양광 발전소가 효자 발전소라고 했는데 지난번엔 5시간 넘게 발전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좀 어땠을까요? 효자죠. 저희가 600kW급인데 요 발전소만 200이에요. 벌써 음. 지난해 7월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반년이 넘게 1년을 달려가는데, 오늘도 발전 시간이 5.3시간.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확인한 시간이었는데 거의 6시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많은 시간을 보였는데, 오늘 하루 동안만 1.07 메가와트시 발전량을 보였고요. 네. 지난 7월 상업 발전을 시작한 이후에 누적 CO2 감축량이 55.78톤, 거의 음. 400그루에 해당되는 나무를 심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전국 광명에 지나갔던 구름을 보니까 이게 간간이 구름이 조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날도 뭐 발전 효율이 평소보다 10에서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를 담지 않은 구름은 대부분 좀 높거든요. 이런 음. 높은 구름들이 발전을 하는 데에 효율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은 정도의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인 그런 하늘 날씨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아, 비를 담지 않은 구름은 높이 떠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발전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또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맹소영 이사장님께. 한 번 효자는 끝까지 효자네요. 광명동굴 태양광 발전소. 자, 그리고 광명이 참 재밌는 게 조합에서 지역 주민들, 주민자치회 청소년 조합원들하고 같이 태양광 패널을 직접 제작하는 그 교육도 하고 미니 태양광을 세우면서 에너지 품앗이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은 2019년에 설립이 돼서 올해 2025년 6년 차를 맞았는데 벌써 발전소가 올해 7개를 올리려고 준비 음.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하면 올해 7호기와 8호기가 동시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오, 좀 해보는데,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소를 올렸지만 조합원도 많습니다. 광명에서 가장 큰 조합인데
또 일반 사람들께 여쭤보면은 좀 잘 모르세요. 음. 그래서 정말 이 광명의 모범 그런 조합답게 어떤 조합원들과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태양광 패널 한 용량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한 음. 180와트 정도인데 그걸로 이제 그 핸드폰 충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음음. 건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교육까지 좀 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는데 당첨된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아하. 광명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29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수조사를 해서 1 차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제 좀 리스트업을 한 그런 어린이집들을 2 차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햇빛이 드는 양이라든지 좀 적절하게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 봐서 3 곳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몇 차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한 끝에 유모차 보관함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넣어서 만들어서 세 아하. 곳의 태양광 패널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전력으로 한 달에 한 번씩 6-7세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진행하는 넷제로 클래스를 음. 병행하자라고 해서 4월 22일 벌써 다다음 주에요. 네.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세 번째가 될 미니 태양광 특히 태양광 패널로 덮어진 어린이들에게 유모차 보관함을 저희가 이제 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하는 형태로 좀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감도가 나왔는데 이거 라디오 방송이라서 못 보여드리죠?"라고 작가님께 뭐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지금 근데 보이는 보니까 라디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보이는 라디오로 가능하다 그래서 사진 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형태로 4월의 지구의 날, 6월의 환경의 날, 8월의 에너지의 날에 태양광 3 기를 추가 건립을 해서 8월에는 광명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광명 시민 에너지 포럼에서 음. 그 성과를 많은 광명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어린이집에 저건 설치되면은 학부형들도 알게 되고 어린이들도 알게 되고 교육 효과가 참 크겠어요. 좀 끝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도 되게 예. 좋겠죠. 예. 끝으로 내일 광명 날씨 궁금한데요. 또 태양광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내일은 태양광 발전 효율이 최고일 듯합니다. 내일 어. 광명을 비롯한 경기 모든 지역이 맑음입니다. 맑음 정도면 하늘의 구름의 양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0-30% 정도밖에 차지 않는 거거든요. 음. 낮 기온도 오늘보다 4 도나 올라서 음. 태양광 패널의 가장 효율이 높게 만드는 25 도에 거의 근접한 음. 따스한 햇볕이 우리의 푸른 미래를 따스하게 비추는 봄빛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침에는 8 도 쌀쌀합니다. 일교차 15도 가까이 벌어지니깐요. 발전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좀 열악한 얇은 겉옷 여러 벌로 적절한 시간대에 옷차림 좋은 그런 체온 조절로 건강 잘 지키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맹소영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이사장님도 내일 아침 목 따뜻하게 잘 간수하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미세먼지와 날씨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경기 지역 초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BS 라디오 정보센터의 노광준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 경기도 보이는 라디오에 화면 띄워드리면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산책 날씨 아주 쾌청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낮에는 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좀 있었는데 네. 많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지금 초미세먼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경기도 동서남북 대부분 좋음 또는 보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나쁨을 보이는 구간도 있는데 이 농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 봉산동 같은 경우 나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기준이 한 36 정도라면 음. 41 정도 요 정도고요. 파주 금천동 같은 경우 기준이 한 36이면 딱 36으로 해서 나쁨. 요 조금만 지나가면 보통이었죠. 보통이 될. 예, 초미세먼지는 많이 내려앉았다. 미세먼지는 어떨까요? 미세먼지 전 구간, 경기도 전 구간이 보통 또는 좋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존도 보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기 그럼 환경은 뭐 에어 경기도는 쾌청. 예. 크게 나쁘지 않다. 네. 자, 그럼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이 날씨 예보기에 빅 이슈가 지금 있는 게 빅 이슈. 예, 이번 주말에 벚꽃 엔딩이 될 것 같다라는 괴담이 막 돌고 그 있는데 꽃이 피자마자 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이 개화된 지 얼마나 됐다고 네. 이제 막 즐기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어떡하냐. 네. 예, 저도 괴담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4시에 올라온 기상청 날씨 누리 화면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드릴게요.
여기서도 기상청에서도 화두가 내일은 걱정 안 합니다. 음. 내일은 아주 화창한데 모레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예, 자 보십시오. 그 오른쪽에 모레 예상 강수 지역 분포도 음. 하면은 낮 12시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네요. 오기 시작하더니 아이고. 밤 12시까지 계속 오는데 지금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토요일입니다. 네. 수도권이 서해 5도는 10에서 40, 경기, 인천, 서울은 5에서 20, 강원도가 5에서 10, 충청권이 5에서 20, 전라권이 10에서 50, 경상권이 10에서 50, 제주도는 20에서 60. 대부분 좀 많이 비가 내린다. 그러네요. 더구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은 지금 예보대로 따르면 전국 대부분 토요일 날 비가 오고요. 낮 12시 이후에 네. 돌풍과 천둥 번개를 조심하시라. 이 돌풍은 초속 한 순간 풍속 시속 70km, 초속 20m 이상 이런 돌풍이 곳곳에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바람 유의하라라는 예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좋겠는데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비가 오고 돌풍이면 벚꽃은 이대로 아하. 벚꽃 엔딩인 건가 이번 토요일로 이게 이제 날씨계 이슈입니다. 참나. 네. 그럼 경기 지역도 내일 뭐 예, 화창하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이제 맹소영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내일은 뭐 그 햇빛 농사 지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할 좋아하시는 날씨.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아주 좋아할 날씨. 햇빛은 쨍쨍입니다. 예, 물론 이제 좀 쌀쌀하게 7도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퇴근길에는 한 22도 정도로 기분 좋게 퇴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벚꽃 엔딩 괴담도 있는 만큼 벚꽃을 보실 날은 내일이 굉장히 소중한 날. 네. 네, 그래요. 또 있을까 없을까 싶지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눈에 띄는 경기도 기후 정책 있어요. 있었나요? 그 좀 전에 1, 2부에서 최재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네. 한마디로 한전을 통하지 않고 네.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서 시간별로 다른 세탁기 돌릴 수 있는 요금제가 막 달라지는 네. 선진국형 그 전기 요금제까지 실험해 볼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올 상반기에 지정이 되는데 아까 울산 얘기 하셨죠? 네. 경기도도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기도 파주와 의왕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신청을 했습니다. 북부, 파주, 남부 의왕이네요. 네, 오. 파주는 만약 선정이 되면 국내 최초로 한국형 지역 선택형 전력 구매 모델 조성에 도전장을 내밀겠다. 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뜰 전기 요금제, 아리백 요금제 등 맞춤형 전력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내일의 기후에 나오시는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이기관 이사님이 아주 기뻐할 소식이네요. 네, 이게.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도 민간이 주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 그리드를 실현하겠다. 아하. 이런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일본에서는 도토리현이 중앙 개통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전력 소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중심의 전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울산뿐만 아니라 광주, 다들 충북,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는 좀 한 재생에너지 한다는 지자체는 다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 하게 해서 네 저는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